주말 새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몇몇이 발견한 이 한남동 관저의 의문의 작은 규모의 수조,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쓸 수 있는 수영장은 일단 아니고요. 대통령실에서 조경용으로 했다는데 조경용으로는 저렇게 안 하거든요. 개 수영장 같다라고 하니까 다들 동의하더라고요. 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개 수영장 집에 있는 형태들을 몇 군데 본 적이 있어요. 조그마하게 저런 식으로. 그래서 딱 개 수영장 보고 깜짝 놀랐죠. 개 수영장이 맞는 것 같아요. 조경용으로 보기도 어렵고 개 수영장이라니까 딱 그 용도가 정확하다. 아주 아름다운 정원에 가운데 저 파란색 타일 깔르는 수영장을 놔둔 것 자체가 언밸런스하고요. 개 수영장이 아닌가 싶었고. 민주당 분들은 뭔가 민주당 사람들은 입을 모았어요. 대략 이거 강아지 수영장, 반려견, 개 수영장이다. 대략 한번 이 의문의 수조를 만나볼까요? 이게 민주당 그 지도부가 갔을 때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이 길이가 대략 한 5m 정도 되고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을 기준으로 한 성인 무릎 정도 높이다. 그러니까 5m, 세로 5m, 깊이가 한 5m 정도 되니까 저게 무슨 뭐 수조도 아니고 뭐 수영장도 아닐 테고 그럼 딱 저게 미국에서 봤는데 반려견 수영장 아니냐 이런 논리로 어떻게 대통령 관저에 세금을 들여서 개 수영장을 만드냐, 이게 오늘 그 강성필 부대변인님 민주당의 십자포화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 저거는 추후에라도 저 공사에서 만들어 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될 일인데 예. 지금 당장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추측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관 조명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저게 경관 조명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게, 경관 조명 용도라고 하면 가운데 수조 안에 이 전구가 최소한 3개 이상은 설치가 돼야 되고 어허. 이 테두리에도 이 전구가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밤에 이 빛을 쏴가지고 이 경관 조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기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전혀 전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치평론가 아니라 조경 전문가로서 쭉쭉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리고 이제 반려견 수영장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기르고 있는 반려견들이 한 5-6마리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땐 딱 5-6마리가 들어가서 놀기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은 추측 상황이긴 하지만 예.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한 달에 400톤 이상의 물을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일반인들의 90배에 해당하는 그 양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과연 어디에 썼을까가 궁금한 것이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남동 관저를 갔는데 저기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견 전용 수영장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저런 말이 나온 것 같고, 예. 저건 추후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공사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저 한남동 관저의 저 부분을 공사한 사람이 제일 잘 알 테니까 그 부분 따져 물으면 될 일이다. 그 지난번에 사실은 지난주였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다. 컴퓨터도 없고 뭐도 없다. 그렇게 하니까 또 윤 전 대통령 혹은 당시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가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부원장님. 이거 2년 전 2023년 가을,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거 조경 목적으로 만든 수경시설이고 반려견 사용한 적 없고 개 수영장 의혹도 사실 아니다. 이렇게 또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경시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 물 조경인데 일단 저렇게 해명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믿어줘야 되겠죠. 다른 반론 정황이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제 수경시설이 아니고 개 수영장이었다고 치면요, 만약에 그것이 큰 문제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별로 안 된다. 왜냐하면 저 규모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보살피고 있던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동물들도 있거든요. 예. 그건 이제 국가 소유입니다, 사실은. 받는 즉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동물복지 차원에서 저 수영을 시켰다. 그것이 엄청난 잘못인가. 근데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게 한 5m 규모의 성인 무릎 높이까지의 이 수조라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수번의 관저에 청와대도 사실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다면 어쨌든 이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세금이기 때문에, 근데 마치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살았을 때
외국의 수반으로부터 받은 선물만 갖고 키운 게 아니라 과거 아크로비스타 사저 있을 때 와서 이걸 막 세금으로 만들어서 했다면 그 부분은 뭐 민주당 얘기처럼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비서실 내에서 예.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조성한 거다. 그런 차원이라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개수영장을 관저에 저렇게 차려놓는 것이 문제냐라는 것은 또 동물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가 아니고 예. 일반적인 공직자의 경우고 만약 거기에 섞여 있다. 그야말로 국가 소유인 정상으로 받은 그 애완동물도 같이 있다. 예. 이렇게 되면 저것을 마냥 비판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되게 이례적인 건 맞아요. 예. 근데 우선 이제 먼저 규명돼야 될 부분은 과연 저 시설의 용도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규명돼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성취무지 않게 궁금한 게 예.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부터 그 전후로 정확히는 그 4월 4일 그 파면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 때 수돗물 많이 썼다라는 걸로 민주당이 했고 수돗물 사용량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의혹 제기됐다. 뭐 이거 사실 이거 아까 강선필 부대변인 말씀처럼 뭐 보통 집에 90배인가요? 아까 90배라 말씀하셨나요? 네. 근데 이거와 수조는 그냥 수조대로 개 수영장이 있다면 그대로 하는 건데 너무 또 이걸 뭐 수돗물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물수대 썼다라는 부분과 너무 연동시키면 마치 이 물을 다 개 수영장에 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건 좀 구별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 비용, 수돗물 비용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급이 예. 됐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왜 수돗물을 이렇게까지 많이 썼냐에서 지금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면은 조경시설이 아니고 만약 개 수영장, 강아지들 수영장으로 사용됐다면은 그 강아지 수영장을 만들기 위한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가?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조경으로 했을 때는 저렇게 많은 그 수돗물이 사용되는가? 강아지들이 만약에 거기서 수영을 하면은 계속해서 물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만큼의 수돗물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려묘들은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대통령이 본인들의 자녀를 위해서, 본인 자녀 복지를 위해서 관저에 수영장을 설치하는데 그거를 개인 비용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돗물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냈다. 과연 거기서 비판받지 않을 대통령이 있을까요? 저는 동물복지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자녀복지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정말 강아지 수영장으로 사용되는지 조경으로 사용되는지 밝히기가 쉽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일단. 근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사한 사람들 확인해보면 쉽게 밝혀질 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거 먼저 밝혀내고 밝힌 이후에 그런 비용은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따져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저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바람이 있다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배용주 의원이든 전현희 의원이든 뭐 민주당 지도부가 이거 의혹 제기하는 건 좋은데 뭐 두 분 말씀처럼 금방이면 팩트 체크가 될 일이었으면 팩트 체크한 이후에 거봐라 개수영장 맞았다라고 의혹 제기를 했으면 좀 더 명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실은 일단은 윤석열 정부 지우기 혹은 바로잡기를 여러 가지 면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거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급 고위 간부 5명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우리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라는 자체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왔습니다.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국민 정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합니다. 저 대기 발령이라는 의미는 만만치가 않죠. 앞으로 뭐 여러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번 관저에 뭐 이른바 철조망 설치하고 버스 차벽 설치한 부분들이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여기 보면 강유정 대변인의 말 중에 윤 전 대통령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라인, 뭐 파벌 문제, 경호처에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경호처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처벌이 돼야 되겠죠. 근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어떤 앞으로 경호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중립적으로 또 법을 지키면서 하는 건지 또 감시의 이제 대상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 대통령 관전을 갑자기 옮기는 바람에 저는 아까 뭐 개수영장이냐 뭐냐 뭐 저거 자체가 과연 논란이 되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때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 그 대통령 한남동 관전에 이제 별도 시설에서 스크린 골프장 만들었다고 많이 문제를 됐잖아요. 맞아요. 국감인가요? 그때 나왔었어요. 그때 국감에 됐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지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우리 라운딩 한번 하자, 골프 한번 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서 연습을 해요? 이제 거기 가서 연습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개인적인 소유물 어떤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다른 것보다는 이게 좀 뭐 이 국가 운영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휴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너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막 잘못이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골프를 쳐야 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거 윤 대통령이 만든 거 우리가 비판하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다 하는 게 결국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실에 이 장소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통령이 휴식과 또 이게 나중에 어떤 외교적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는데 그걸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다가 당장 이게 또 이제 문제되니까 또 논란이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너무 이런 잣대를 무조건 무슨 적폐청산하는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처라는 조직은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조직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말 위법이 있고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처벌하면 모르겠지만 그걸 너무 전부 다 본부장들 전부 다 뭐 예전에 협조했던 것들을 다 뒤집듯이 한다 그러면 또 한 번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를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 경호처 자체에 대한 여러 충성 경쟁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도 이걸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걸 테고요. 강성필 부위원장이 보니까 실제로 박관천 전 행정관이 지금 경호처 처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박관천 처장이 차장이죠. 이분이 차장입니다. 경찰 업무도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와 관련된 업무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두 조직을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실무적으로 능통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박관천 차장을 임명을 한 것이고 이번에 5명의 본부장에 대해서 이제 대기 발령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 경호처의 어떤 직급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제일 그 처장이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2인자인 차장이 1급 공무원이고 이 본부장들은 2급 공무원입니다. 상당히 고위직이죠. 근데 이분들이 물론 5명 대기 발령 되신 분들이 그 비상경험 과정 속에서 앞장서 가지고 뭐 김성훈 차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차장, 이강호 본부장과 관련해 가지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일종의 침묵을 했다는 것. 이것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부당한 자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은 방조와 관련된 어떤 책임을 물어서 대기 발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